자, 우리가 이제 오브젝트 클래스 이제 API하고 같이 보면 이제 이 오브젝트 클래스는 이렇게 이제 다른 클래스들을 이제 다 자식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식 혹시 자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님 클래스고 모든 클래스들은 이 오브젝트 클래스로 직간접적으로 다 상속을 받는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API 문서에서는 상속을 받은 것들이 다 이렇게 목록에 뭐 소드 같은 경우에 다 뜨진 않고요. 오버라이딩 한 거, 재정의 하는 것들은 목록이 뜨고요. 목록이 안 뜨더라도, 이 API 문서에 안 뜨더라도 쓸 수 없는 게 아니라 다 쓸 수 있어요. 예. 단지 이제 이 API에 보면 이제 부모 클래스로 성석 받은 것 중에서 재정이 된 것만 이제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재정이 되지 않은 것들은 오버라이딩 하지 않은 것들은 부모 클래스나 조상님 클래스 API에서 보시면 됩니다. 설명을. 그래서 뭐 API 사용할 때 이렇게 패키지 영역하고요. 패키지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여기 클래스 이렇게 목록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누르고 하면 이 클래스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오브젝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 자, 객체 비교할 때 사용하는 equals라는 메소드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형식이 나와 있는데 public boolean equals 자 public 접근 제한자 사용하고 boolean은 return 타입입니다. equals라는 게 메소드 이름이고요. 자, 요 메소드는 매개 변수 하나를 가지는데 매개 변수 타입이 오브젝트 타입이에요. 객체 타입 객체 타입의 객체를 받아서 오브젝트 타입의 객체를 받아서 요 equals 메소드를 실행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밑에 이제 설명해 보면 자, 요 equals란 오브젝트 클래스의 equals라는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우리 if문 사용할 때 비교할 때 넣는 equal 기호 두 개 쓰죠. 동등 비교 요 연산자와 동일한 결과를 리턴한다. 그런데 이게 아니던데 라고 또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충돌이 일어나죠. 우리 equals 쓴 이유가 넣는 쓰면은 우리 객체 만들어서 비교할 때 제대로 처리 안 돼서 우리가 equals 쓴 건데 동일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동일하다고 했지? 자, 여기서 얘기하는 요 equals는요 조상님 클래스인 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equals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자를 비교할 때 사용했던 equals는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때 이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이 equals를 재정의 오버라이딩 한 거예요. 물려받은 걸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스트링 클래스는 이 오브젝트의 equals를 재정의 한 거예요. 오버라이딩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스트링 객체의 문자열을 스트링 객체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을 비교할 때는 equals를 쓰라 돼 있죠. 그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조상님 클래스인 오브젝트 클래스의 equals는 원래는 넣는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넣는은 뭐예요? 객체를 넣는 해가지고 비교하면 객체 주소 힘 영역에 생성된 객체의 주소값을 비교하죠. 요 equals도 원래는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이 equals도 똑같은 거예요. 객체의 주소값을 그냥 비교해 버려요. 내용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 객체가 가지고 있는 문자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오버라이딩 됐다.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스트링 클래스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번지 비교. 자,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이제 잘못 이해를 하시면 안 되죠. 그런 얘기고. 자, 기본적으로 자, 넣는 요 성등 비교 연산자와 동일한 결과를 리턴한다. 번지 비교를 한다. equals 그래서 밑에 이제 코드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오브젝트 클래스 타입의 obj1이라는 참조 변수에다가 오브젝트 객체를 저장하고 오브젝트 클래스 타입의 obj2라는 참조 변수에서 또 오브젝트 객체 생성해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obj1하고 obj2에는 요 객체 생성된 참조 주소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앞에서 우리가 기초문법 할 때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객체를 만들면 힘 영역에 별도의 장소에 따로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진다. 기억하시죠? 그죠?
new라는 키워드 상에서 객체를 만드는 경우에는 중복되더라도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예, 그런 내용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객체를 만들면 힘 영역에 다른 주소를 가진 객체죠. 똑같은 오브젝트 객체지만 다른 주소를 가진 객체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이건 뭐 10번지라고 그러면 이건 20번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같은 주소에 똑같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밑에 이렇게 보시면 자, 요거는 이제 그 리절트라는 불리언 타입의 변수에다가 결과값을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요 뒤에 있는 게 수식입니다. 여기 이제 그 오브젝트 1. equals 오브젝트 2 뭐예요? 오브젝트 1과 오브젝트 2를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는 거예요. equals라는 메소드 상에서. 그래서 요 오브젝트 1 메소드 equals 사용해서 기준 객체라고 돼 있죠. 비교할 때 기준이 되는 객체 1과 요 소괄로 안에 매개 변수 값으로 던져주는 이 오브젝트 2를 비교 대상이죠. 비교 기준이고 그래서 여기 비교를 해서 결과값을 true false 값으로 리턴한다. 그래서 여기서 번지 비교한다 그래 있죠. 번지 다르다고 했잖아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면 리절트는 뭐가 들어간다? false가 들어간다. 그죠? 그리고 밑에 자 넣는 우리 if문으로 사용해도 되지만 이렇게 이제 비교 관계 연산자를 이렇게 이제 if문 아닌 다른 쪽에 다른 if문 말고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오브젝트 1과 오브젝트 2는 이퀄 해가지고 같다 하면 이것도 오브젝트 1과 오브젝트 2의 주소 값을 번지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다르니까 요 리절트에는 펄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결과가 동일하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펄스가 나오고 요것도 펄스 이퀄스 메소드 사용한 것도 펄스고요. 이퀄 해가지고요 동등 비교 연산 사용한 것도 펄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는 동일하다. 오브젝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equals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는 거는. 그래서 뭐하고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미 오버라이딩 된 스트링 클래스의 equals 메소드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스트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equals는 객체 주소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스트링 객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 문자열을 비교하는 것으로 오버라이딩 재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스트링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이거하고 막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밑에 자, 또 다른 이제 설명이 돼요. 논리적 동등을 위해 오버라이딩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논리적 동등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논리적 동등이 뭘 얘기하는 거냐? 같은 객체이건 다른 객체이건 상관없이 객체가 저장한 객체 저장 데이터가 동일하다는 얘기죠. 객체가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가 통일한 경우에는 우리는 논리적 동등이라고 얘기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좀 그리면 보통 이제 우리가 힘 영역에 그래서 여기 obj 1, 2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obj 1 스택 obj 1과 obj 이렇게 2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오브젝트 객체가 힘 영역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객체 첫 번째 자, 요 이제 오브젝트 객체죠. 오브젝트 객체가 만들어지고요. 자, 두 번째 오브젝트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첫 번째 오브젝트는 100번지, 두 번째 오브젝트 객체는 200번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주소를 100번지라는 주소를 이렇게 갖고 있죠. 이게 이제 힘 영역입니다. 그죠? obj2는 200번지로 이렇게 참조 주소 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100번지와 200번지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브젝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equals는 주소 값을 비교하는 아직 오버라이딩 되지 않기 때문에 주소 값을 비교하는 거고, 요거는 기존에 넣는 기호 산행하는 것 같다. 넣는 같은 경우에도 요 주소 값을 비교를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아래쪽에 논리적 동등이라 해가지고, 논리적 동등은 뭐냐? 자, 객체가 이렇게 다른 객체죠. 타입은 종류는 같지만, 자, 여기 다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 앞에 계신 분하고 뒤에 계신 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죠. 이름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나이도 부모도 다 다르잖아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예, 종은 같지만 다른 객체죠. 그래서 여기서 논리 동등이라는 거는 요 오브젝트와 요 오브젝트는 100번지에 있는 오브젝트, 200번지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오브젝트입니다. 그죠? 다른 객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어떤 값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홍길동 혹은 여기다 홍길동 이렇게 값을 가지고 있어요. 문자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같은 객체건 다른 객체건 상관이 없다 그죠? 상관없이 100번지에 있거든 200번지 상관없다는 거죠. 자, 이 객체가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 뭐예요? 여기 홍길동, 그 다음에 여기 홍길동, 요게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동일하면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동등하다 이렇게 본다, 그런 뜻입니다. 예, 논리 동등이라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 클래스의 equals 메소드는 자, 재정의해서 논리적으로 동등 비교할 때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오브젝트 클래스의 equals는 예, 요 논리적 동등 비교 기능을 지금 하고 있나요, 없나요? 안 하고 있죠. 주소값을 비교하는 데 있잖아요. 오브젝트 클래스의 equals 메소드는 주소값을 비교한다 그랬죠. equal처럼. 그래서 논리 동등 비교가 되려 그러면 요 equals를 어떻게 해라? 오버라이딩 재정의해서 요 100번지, 200번지 주소를 참조 주소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100번지 안에 있는 오브젝트, 100번지에 있는 오브젝트의 홍길동과 200번지에 있는 오브젝트 홍길동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재정의를 해서 요 내용 안에 있는 내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래서 이 비교해서 같으면 예, 논리적으로 동등하다. 이렇게 이제 논리적 동등을 비교할 때는 이런 형태로 예, 이런 알고리즘으로 예, 재정의를 해야 됩니다. 헷갈리시는가? 하여튼 이해되시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브젝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 해시코드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해시코드. 그래서 요 해시코드는 말 그대로 예, 만들어진 객체의 해시코드를 출력하는 건데, 여기 이제 설명을 이제 보게 되면 자, 객체의 해시코드가 뭐냐? 자, 객체를 식별하는 정수다. 그러면 사람을 식별하는 정수는 뭐예요? 사람 식별 정수. 뭐 어떤 게 있어요? 주민번호. 그죠? 학생을 식별하는 정수. 예. 땡땡 할게요. 학생을 식별하는 정수는 예, 학번.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요 해시코드라는 메소드는요, 이걸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힙 영역에 만들어진 그 객체의 그 주소가 있습니다. 그 주소를 숫자로 예, 바꿔요. 예, 그래서 주소를 숫자로 바꿔 가지고 이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객체를 식별할 하나의 정수값이라고 있는데, 힙 영역의 메모리 주소를 이용해서 요 정수값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요 밑에 설명에 객체에 자 여기서 이제 저 객체는 힘 영역에 메모리 번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객체가 만들어지면 힘 영역이 만들어지죠. 힘 영역에 객체 주소를 참조 변수가 저장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객체를 접근해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객체 메모리 번지를 이용해서 요 해시 코드를 만들어낸다. 그죠? 예. 객체의 주소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주소를 이용해서 해시 코드 종수 값을 만들어낸다 이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개별 객체는 해시 코드가 모두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1, 2, 3, 4 이게 주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요거를 이제 해시 코드를 만드는데 해시 코드를 만드는데 자, 1을 넣어서 만들어지는 거. 다음에 2를 넣어서 해시코드로 만들어지는 거, 3을 넣어서 만들어지는 거, 4를 넣어서 해시코드로 만들어지는 거는 소스가 다르잖아요. 소스. 재료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결과물도 다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해시코드가. 그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소를, 객체는 다 다른 주소를 가지고 있죠.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시코드를 만들어내는데 개별 객체는 해시코드가 다 다르다. 객체별로 주소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해시코드들도 다 다르게 나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밑에 또 설명이 또 이제 더 있는데, 자, 논리적으로 동등 비교 시 해시코드라는 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을 해야 된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앞에서 논리적 동등 비교 설명했었죠. 뭐였어요? 객체의 주소를 비교하지 말고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객체가 같은 객체든 다른 객체든 객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비교해서 같으면 동등하다, 논리적으로 동등하다, 이런 의미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논리적 동등 비교 시에 요 해시 코드를 오버라이딩 해라. 뭐 앞에서 나왔던 equals도 오버라이딩 해서 동등 비교할 때 써라 이렇게 나오는데 요 해시 코드도 오버라이딩해서 사용해라. 동등 비교할 때 무슨 말이냐? 조금 더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자, 이제 아래쪽에 컬렉션 프레임워크 우리 아직 안 배웠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했고 여기까지는 아셔야 된다고 그랬죠. 제네릭하고 컬렉션 프레임워크까지는 정리를 하셔야 JSP 이제 공부하실 때 왔다 갔다 안 하셔도 돼요. 거기까지 딱 정리되면 JSP 딱 보면 JS 코드만 익히시면 자바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배운 것들에서 다 나옵니다. 그러면 컬렉션 프레임워크, 자 여기 이제 자료 구조라고 그랬죠. 자료 구조 클래스인데 여기 안에서 사용되는 해시셋, 셋이 아니고 셋, 그죠? 해시셋, 발음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죠? 해시셋하고 해시맵이라는 것도 있고요, 해시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자료 그를 담을 때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저장했다가 꺼내오고 하는 방식이 조금씩 이제 그래서 자료 구조라고 하는데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해시셋이라는 컬렉션이 있고 해시맵이라는 컬렉션이 있고 해시테이블이라는 컬렉션이 있는데, 자 요런 자료 구조를 이용을 할 때, 자 요런 거 같은 클래스를 이용할 때, 자 두 객체가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두 객체가 동등한 객체인지 판단할 때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컬렉션 쪽에서 자료 구조를 이제 다루는데 그 자료 구조 종류 중에 해시셋이나 해시맵이나 해시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 두 객체가 야 이거 같은 거냐라고 판단할 때 알고리즘이 요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자, 이 같은 거냐라고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냐면 제일 먼저 자 내부적으로 이게 같은 객체냐라고 판단할 때 해시 코드 값을 비교를 해요. 그래서 해시 코드라는 메소드를 실행하면 어떻게 한다? 힙 영역에 만들어져 있는 객체의 주소 값을 이용해서 식별할 수 있는 고유 정수 값을 만들어 준다 그랬죠. 그래서 두 개의 객체를 이렇게 요 자료 구조 안에서 이렇게 비교할 때는 일단 해시 코드를 호출을 해서요.
해시코드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게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를 해요. 그런데 값이 다르네, 해시코드 값이 다르네 하면 다름일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if else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르면 어디로 간다? 다른 객체다 라고 결론 딱 내버려요. 이거는 달라. 해시코드 값 다르니까 이건 다른 객체야 라고 딱 결론을 내버려요. 근데 이게 객체가 똑같은 거다라고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해시코드 비교했을 때 두 개의 객체가 해시코드가 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얘가 동등한 객체냐 바로 결과 나오느냐, 그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 해시코드 값을 비교해서 동일하게 나오면 두 번째는 자 일단 1번을 거쳐와야 되죠. 같다, 해시코드 같다. 그러면 두 번째는 앞에서 다뤘던 equals 메소드를 호출해서 요 equals까지 같으면 true면 같으면 동등 객체가 됩니다. 논리적으로 동등한 객체가 되고, 만약에 해시코드에서는 true 같다가 나왔는데 equals에서는 false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객체다. 그러면 이 조건은 뭐예요? AND 조건이죠. AND. 해시코드도 true, 비교했을 때 true가 나와야 되고 같다고 true가 나와야 되고요. equals도 같다고 true가 나와야지만 논리적으로 동등한 객체다. 요런 이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서?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 자, 앞에서 공부하실 때 본인이 이게 두 줄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앞에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셨던 분들이 이게 듣는 거하고요, 이해를 못 하신 분 듣는 거하고 뭔 소리인지, 그죠? 이해 못 하신 분들은 한쪽 길로 분명히 들어왔는데 한쪽 길로 그냥 쏙 빠져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되나 하면 앞에 무조건 복습하셔야 돼요. 복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자료 구조,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 해시셋이나 해시맵이나 해시테이블에서 자, 이 그 객체들은 논리적으로 동등해라고 이렇게 비교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해시코드의 비교 결과값과 equals 비교 결과값이 다 동일하다라고 동시에 만족돼야지 동등 객체라고 보고요. 둘 중에 하나는 일단 해시코드가 다르면 무조건 다르기도 하고, 두 번째로 equals 비교하는데 이것도 다르다고 나오면 그냥 앞에 게 같더라도 해시코드가 같더라도 equals에서 false가 나오면 다른 객체로 인식을 합니다. 요게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같다 다르다를 판별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브젝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 toString이라는 또 이제 메소드가 있습니다. toString. 자, toString이라는 메소드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객체 문자 정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 이제 설명에 객체를 문자열로 표현해 준다. 요 toString이라는 메소드는 객체의 정보를 문자열로 리턴해 주는 메소드입니다. toString이라는 게. 그래서 오브젝트 클래스의 toClass 메소드는 객체의 문자 정보를 리턴한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toString이라는 거를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문자 이제 정보들을 문자열로 리턴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 이제 코드 예가 나와 있는데, 자, 오브젝트 조사님 클래스 객체를 하나 생성했어요. 그래서 조사님 클래스 타입 오브젝트 타입의 클래스 타입의 오브젝트 객체를 하나 생성했고요. system.out.println 하면서 자, 이 오브젝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toString 메소드를 호출했죠. 그럼 이제 실행 결과 이렇게 보시면 밑에 뭐가 출력이 되냐면 요게 자 보면 java.lang.object 이게 뭐예요? 요게 이제 요 오브젝트라는 클래스의 이름이죠. full 클래스 네임입니다. 그러니까 패키지 명령 앞에 있고 java.lang.object 그죠?
현재 이 객체가 어떤 클래스의 객체냐. 그래서 예, 타입이 딱 나옵니다. java.len.object 나오고요. 그 다음에 at 골뱅이 나오고 뒤에 있는 거. 요게 이제 해시 코드입니다. 해시 코드. 해시 코드는 객체가 생성된 그 주소를 가지고 계산해서 정수값으로 만들어낸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요거는 DE6C 이거는 숫자 아닌 것 같은데 16진수잖아요. 16진수. 예, 16진수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16진수는 0, 1, 2, 3 해서 9 한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A, B, C, D, E, F까지 쓰죠. 그죠? 예, 총 16가지의 숫자 기호를 쓴다고 해서 16진수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설명해 보면, 자, 일반적으로 의미 있는 문자 정보가 나오도록 재정의 한다. 그래서 이것도 조상님 클래스인 이 오브젝트 클래스에 원래 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자식이나 자손 클래스에서 이걸 이제 오버라이딩 재정의해서 예, 그 필요한 이제 어떤 문자열로 이제 만들어서 예, 그렇게 출력하도록 예, 바꿔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예로 데이트 클래스, 날짜 시간 관련된 클래스인데요. 예, 데이트 클래스 같은 경우는 toString 이제 이걸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 자, 현재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 정보를 문자열로 탁, 예,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보면 시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시계가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날짜와 시간 값을 문자열화해서 리턴해 줍니다. toString 하게 되면. 다음에 이제 string 클래스에서, 자, 이게 저 toString 메소드는요. 이 string 클래스 객체가 가지고 있는, 예, 저장하고 있는 문자열이죠. 문자열 리터럴 값을 string 타입의 그 객체는 안에 문자열을 가지고 있죠. 문자열 리터럴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문자열 데이터 문자열 리터럴 값을 예, 출력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요 데이트나 이제 스트링 예, 타입의 클래스로 우리가 이제 객체 생성해서 toString하는 메소드를 호출해 보면 예, 요거는 이제 오버라이딩을 이미 이제 한 거죠. 이미 해놓은 거죠. 해놓은 그 결과값을 보는 거다. 그래서 조사님 객체에서 출력해서 이런 형식이 아니죠. 이런 형식이 아니고 뭐 클래스 이름과 해시 코드가 원래 뜨는 게 조사님 예, 오브젝트 클래스에 만들어 놓은 건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날짜와 현재 날짜와 시간이 이제 문자열로 나오는 거고, 스트링 같은 경우는 요 스트링 객체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을 리턴하는 거고, 그죠? 예. 출력되는 문자열이 다릅니다, 그죠? 예. 자, system.out.println에서 오브젝트 자 메소드 돼 있는데, 요거는 조금 PT에 보기 좀 힘든데, 요 print라는 거 메소드 아시죠? 요 print 메소드에다가 여러분들이 객체를 toString이라는 메소드 없이 여기에다가 println이라는 예, 메소드 안에다가 매개 변수 값으로 객체를 던지면요, 자동으로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줘요. 요거는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돼요. 우리 실습할 때. 그래서 내가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문자를 출력하고 싶은데 뭐 객체 이름 점 toString 매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느냐? toString 딱 생략하더라도요, 내부적으로 요 toString 메소드를 호출해줘요. 그래서 출력문에 객체 이름만 딱 나와있죠. 참조 변수 이름만 나와있죠. 참조 변수는 객체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문에 객체 이름만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요 toString이 붙어가지고 예, 요거는 이제 toString 메소드를 호출해줍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의 toString 메소드를 자동으로 여기 오브젝트 이게 이제 객체를 여기에 이제 객체를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만든 객체 있죠. 참조 변수를 딱 넘겨주면 toString이 뒤에 점 뒤에 toString이 없더라도 toString 메소드를 호출해 준다. 그래서 그 결과값을 출력한다, 이런 뜻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지금 객체 문자 정보까지 이제 이틀 피도고 이제 실습을 할게요.